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온종일 함께하는 사이. 뭐든 함께하고 뭐든 같이 행동을 하죠.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요. 어떤 상황이든 유일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이. 언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이. 나 그리고 나. 오늘도 내 자신을 잘 다독이면서 시작해봅니다. 레이나맘의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작지만 센스 있게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는 일상 속의 매너들이 있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배려는 사람을 춤추게 한다. 이 인간관계에서요,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시하기.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마웠던 일이나 또 축하할 일을 기억했다가 작은 선물을 건네는 일.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또 섬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주고요. 가족관계가 아니라 업무나 지인이라면 아주 작은 선물 있잖아요. 정말 주고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작은 것들 잊지 않고 마음의 표시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요. 또 하나는요, 다 듣고 말하기.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나의 의견을 말한다면 의견을 무시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회의나 의사결정, 시간뿐 아니라 점심을 먹거나 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서답을 피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는 것. 나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이 말을 끝까지 못 듣는 것도 습관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하고 싶은 말이 끝까지 다 됐는지 말을 경청하고 끊는 것도 매너이겠죠. 세 번째는 개인 시간 존중하기. 어색한 침묵이 싫어서 괜히 말을 거는 행위, 요거 자칫하면 무례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 어색한 공기를 내가 채워야겠다는 이런 의무감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는 또 집에 와서 내가 그런 말을 또 괜히 했지, 이렇게 또 후회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누군가와 하루 종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말과 침묵은 각자의 영역이 있는 법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런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말이 중간중간 좀 끊어지더라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만남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고민 들어주기.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동료나 친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상담을 요청한다면 잘 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또 관계를 정리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게 되거든요. 그 고민 이야기를 끝까지 잘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요거를 또 남녀 관계에 비해서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여자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뭔가 결과와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데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고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거. 원하는 게 그거 하나거든요. 작지만 센스 있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매너들, 역시 큰 게 아니라 존중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닭가슴살보다 이것.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의외의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그러면은 닭가슴살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 닭가슴살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닭가슴살보다 몸에 좋은 단백질 음식들이 또 있는데요. 이 돔이라고 알려진 생선이요. 미국에서는 틸라피아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또 손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 틸라피아는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21g이나 된다고 합니다. 같은 무게의 닭가슴살이 22g. 요거를 고려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먹는 방법도 닭가슴살 못지않게 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해동한 틸라피아를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 적당히 오일을 두른 팬에 굽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 한 15분 골고루 익혀주면 담백하고 고소한 다이어트 식사로 정말 손색이 없는 단백질 식품이 완성됩니다. 또 하나는 요거 진미채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진미채는 고단백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진미채 100g에는요, 단백질이 무려 60g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이 운동 매니아 가수 김종국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미채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단 진미채는 조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조미료 사용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적당한 시간을 좀 불려서 염도를 낮추고 또 부드럽게 만들다거나 약간의 설탕이나 올리고당, 간장을 넣고 약불에 졸여주면 또 맛도 좋고요. 100g에 60g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정말 의외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또 하나는요, 계란 흰자죠. 완전 식품으로 잘 알려진 이 계란이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한 달걀 2알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예전에는 그래서 단백질을 위해서 이 계란 흰자만 많이 드셨는데 그 아까운 노른자, 예전에는 강아지 주고 흰자는 내가 먹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를 같이 먹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드시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도 100g당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또 단백질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까지 한꺼번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과일과 채소 함께 버무려서 이 소스 대용으로 샐러드처럼 먹는 것도 좋고, 또 통밀빵과 함께 빵에 이렇게 얹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이 소고기 우둔살이요. 100g당 무려 2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이 좀 물린다면 우둔살로도 갈아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육회로 요리하면 맛있는 또 부위가 이 부위인데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생선도 또 오징어 진미채, 계란, 그릭 요거트, 또 이렇게 소고기, 무조건 닭가슴살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골고루 드시면 단백질 파우더보다는 훨씬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겠죠. 닭가슴살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의외의 단백질 식품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단 음료수를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 탄산 음료를 또 많이 찾으시잖아요. 다이어트 중이거나 이렇게 탄산이 좀 먹고 싶을 때 탄산수를 찾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탄산음료보다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탄산수가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 올라온 기사 중에서 찾았습니다. 탄산수 속 이 탄산은 식욕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탄산수 속에 들어있는 탄산이 식욕 조절 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뒷받침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아침에 1시간 후에 탄산수, 또 탄산이 없는 음료, 수돗물을 마시게 했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혈중 그렐린 수치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 결과 탄산수를 마신 사람이 탄산이 없는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3배, 그냥 물을 마신 사람보다는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이 외에도 또 탄산수는 치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답니다. 탄산수는 물 이외에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우리 입안의 pH가 5.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치아의 범랑질에 구멍이 생기기 쉽답니다. 한편 탄산수는 세안을 할 때 또 사용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이 순수한 탄산수가 약산성을 띠기 때문인데요. pH가 높으면 피부 장벽 기능이 빠르게 손상되면서 피부 염증이 생기기 쉽답니다. 탄산수 속의 가스가 피부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피부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대요. 다만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자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답니다. 또 사용 전 탄산수의 온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탄산수 온도가 실온보다 높은 경우에 탄산수 속에 있던 가스가 공기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그래요. 톡 쏘는 짜릿함, 또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청량감, 또 소화가 안 될 때도 찾게 되고요.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탄산수를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지 했다가도 한 번 먹게 되면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 맛 때문에 또 게다가 제로 칼로리라는 부분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거죠.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이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당분이 없고 또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체중 증가나 당뇨나 고혈압에 있어서는 위험 요인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설탕이 많이 들은 탄산음료보다는 탄산수로 대체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 탄산수도 과유불급이니까요. 무조건 많이 마시면 위산을 또 과다 분비시켜주고요.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경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물처럼 마시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탄산수가 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또 골다공증 환자에 위험하다는 루머도 있는데 이 뚜렷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에만 직접 닿지 않게 드시면 좋고요. 탄산수를 마신 후에 입안을 그냥 물로 입을 헹궈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요즘에 탄산수 효능이 또 알려지면서 생수 대신에 탄산수를 많이 찾고 있는 추세고 또 집에서도 탄산수를 많이 만들어 드십니다. 하지만 물처럼 너무 또 많이 마시게 되면요.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적당히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탄산수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한 돼지고기, 건강을 안 해치고 먹는 방법인데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단연코 삼겹살, 돼지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적색육인데요. 또 한간에서는 적색육이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기가 해롭다, 안 해롭다, 적색육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먹을 때마다 다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최신 뉴스 올라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나마 건강하게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목살이나 등심, 안심, 뒷다리살 이런 걸 좀 선택해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쌈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든지 싸서 먹는 돼지고기를 쌈 싸서 먹으면 이 풍미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죠. 요즘에는 또 미나리와 함께 먹는 미나리 삼겹살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 미나리에 들어있는 케르세틴도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또 명이나물 장아찌도 많이 드시잖아요. 명이나물은 부추보다 비타민C 함량이 10배나 풍부하다고 해요. 섬유질도 많아서 또 장운동에도 좋고요. 또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한데 명이나물과 같이 먹으면 비타민 B의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또 깻잎도 많이 드시죠? 깻잎도 함께 먹으면 참 좋은데요. 바싹 고기를 익히게 되면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깻잎 속에는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 발암물질의 영양을 좀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깻잎에는 또 육류에 부족한 칼슘과 엽산,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고요. 또 시금치도 좋다고 합니다. 시금치에 철분,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돼지고기와 함께 먹게 되면 철분 흡수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파인애플도 좋습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고 또 항염 작용을 하죠.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념류로는요, 생강은 당뇨병 환자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생강을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기침이나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마늘과 드시는 게 좋고요. 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고요.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고춧가루를 함께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춧가루에 포함된 캡사이신이 체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같이 드시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어요. 천식에 효과가 있는 도라지를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차가운 성질을 지닌 메밀경우도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랍니다. 중국 음식에 돼지고기 음식이 많은데 비만이 적은 이유가 중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즐겨 마시는 녹차 때문이라는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체내 지방이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배출해주고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돼지고기 좋은 야채들과 함께 드시고요. 후식으로는 녹차 한 잔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이 돼지고기, 미나리나 부추 등과 함께 쌈을 좀 싸 드시고요.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겹살만 구워도 굉장히 잔치 분위기가 나고 푸짐해지잖아요. 한국인의 정말 소울푸드라고 하는 돼지고기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실수를 행복으로. 어느 한 가정에서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가정에 많은 사랑을 주시는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남편과 아내, 딸,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어려우신 분이시라 조용하게 식사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살 난 아들이 실수로 자기의 팔꿈치로 자기 물컵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8살 난 딸이 일어나서 물컵을 치우느라 그만 자기 물컵마저 넘어뜨렸죠. 물이 식탁볼을 흠뻑 적셔놓고 그 물은 또 바닥에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아내는 얼굴이 변하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담고는 자기 물컵을 넘어뜨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눈치챈 아내도 웃으면서 자기의 물컵을 엎었죠. 그러자 이 상황을 알아차린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의 물컵을 엎었습니다. 식탁에는 6개의 물컵이 모두 넘어져 있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모두 박장대소하였고요. 무겁던 분위기는 오히려 아들, 딸의 실수로 인해
기쁨의 자리가 되었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죠. 아낌없이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이 기쁨의 웃음을 만들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였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에서 주최하는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이 애틀랜타 오는 10월 5월과 6일에 열립니다.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무대 연출에 관심 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706-288-6947